반갑습니다. 정철입니다. 자, OX 5회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지난 테스트보다는 좀 성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주체, 그러니까 이제 조문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답률을 좀 올려놨을 텐데, 어떤 문제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예 안 받거나, 아니면 봤는데 중요도에서 좀 밀려서 여러분들이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루는 부분은요,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빨리빨리 넘어갈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60점 후반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70에 가까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66%입니다. 이거는 뭐 쉬운 내용이죠. 요것만 정확하게 틀리신 분들은 요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 갈등의 원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업무 처리 과정을 통합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화 채널, 장치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조직의 더 높은 상위 목표, 야, 조직이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먼저 조직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갈등이 생겼다. 사람 뽑아주고 돈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바꿔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대응 방안과 단기적 방안,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제 포인트들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이거 되게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경찰 통제의 기본 요소하고 필요성, 요걸 구분하는 건데, 요거는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 요소에다가 필요성을 껴놓은 문제죠. 한번 읽어볼까요? 필요성과 기본 요소로 구분할 때 권한의 분산, 정보 공개, 인권 보호, 참여의 보장은 경찰 통제의 기본 요소에 해당한다.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인권 보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통제의 필요성이죠.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뭐 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다 기출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 맞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68.4, 거의 70%에 육박하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요것도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알고 있어서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주제, 비공개 대상.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요 6호,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다. 그런데 다음 항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니까 이거는 비공개의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답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도 이런 것들, 이건 판례인데 폭력단체 뭐 현황 사본이라든지, 그리고 경찰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 자료라든지, 뭐 국가안전보장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자, 이 비공개 대상 내용들, 요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잘 하셨어요. 68.4면은 뭐 70%에 육박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을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주제, 주제에다 포인트 맞추고 내가 알고 있는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모른다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8번 12.1%입니다. 이거는 엄청나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요 감찰관 요 부분이 지금 잘못됐죠? 이게 뭡니까? 경찰 기관의 장이잖아요. 경찰 기관의 장이, 자 장이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얘가 자기 장을 뛰어넘어서 상급장의 지시를 다이렉트로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누군지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번 69.8 이것도 뭐 거의 다 맞히셨고요. 요거는 뭐 많이 이제 출제도 꽤 됐어요. 그쵸? 그리고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요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거의 뭐 반타작에 가깝게. 자, 21번입니다. 56.3. 자, 요것도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해서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 존중을 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심의 기구로서, 지금 여기가 지금 잘못됐죠. 심의 기구가 아니라 자문 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경찰청장이라든지 시도청장의 자문 기구라는 거,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21.4%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예 안 봤거나 아니면 봤는데 좀 중요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엣지오니의 저항 극복 전략 중 공리적 전략은 개혁 지도자의 카리스마, 개혁의 논리와 당위성에 대한 여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의식의 개혁 등을 이용해서 잠재적 저항 심리를 완화하거나 혁신에 동조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일단 공리적 전략이 아니라 규범적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잡자면은, 자, 뭐 공리적 기술적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공리적 전략은 일단 이게 뭔지는 아셔야죠. 우리가 개혁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어떤 조직이든 거기에서 저항이 일개 마련입니다. 자, 그럼 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리적, 기술적 전략도 있고 규범적, 사회적 전략도 있고 강제적 전략도 있습니다. 자, 공리적 전략은 뭐예요? 개혁의 결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뭘로? 물질적인 보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완화시키자는 거죠. 자, 기술적 전략은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냥 우리 도화지, 뭐 창호지 여기에 물이 싹 스며들듯이 점진적 개혁으로 동조를 요청하고, 개혁 내용, 방법 명확화, 반대자에 대한 인사이동 조치, 적절한 시기의 선택, 혁신 시기를 고려한 추진, 한 번에 확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방법이 기술적 전략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규범적, 사회적 전략입니다. 자, 개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설득시키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뭐 참여 확대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데 이 강제적 전략, 요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마지막에 취할 전략으로 선택해야 된다. 자,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
강제 명령, 간제 인사 조치, 감독 및 통제, 급진적 개혁 추진, 빠르게 확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빠르게 해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공리적 기술적 전략이다,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다, 강제적 전략이다, 이 구분만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요즘에 계속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조금씩 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이에요, 이것도. 자, 뭐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기출입니다. 우리 경찰 기출이에요. 자, 42.3.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이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주체 말씀드렸잖아요. 주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을 볼 때 여기에다 나를 좀 대입한다라든지, 그러면 어떤 머릿속에 그 내가 업무를 하는 이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좀 보시면 이게 도움이 좀 되거든요. 이거는 경찰관은 모든 경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모든 경찰관들이 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뭐 구역에 있는 사람한테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경찰청장 등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청장 등이 누구누구예요? 뭐 청장님이라든지 시도청장님이라든지 뭐 경찰서장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체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53%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자, 혼잡 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밖에 혼잡으로 인한 위험을 발생 방지하는 업무이다. 자, 얘는요, 요 혼잡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맞는 것 같아. 그쵸? 공부 얼마 한지 안 되신 분들, 그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게 시설 경비 업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 같은 거 방금 우리 봤던 거고, 그리고 호송 경비 업무. 자, 호송 경비 업무에는 뭐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신변보호 업무에는 재산이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거 이미 기출이 됐고요. 기계 경비 업무는 세콘 같은 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 경비 업무는 뭐 맨날 나오는 것들, 그쵸?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로 생긴 거니까, 자,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및 사람과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자, 그래서 요거 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주제일 겁니다. 그쵸? 근데 아직 숙지가 안 돼서 53%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죠.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되고, 당연히 이거는 뭐 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63.3%입니다. 자, 소년법. 요것도 여러분들 잘 다루는 내용이죠. 요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왜 틀렸을까요? 뭐가 틀린 것처럼 보였을까? 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얘가 몇 세가 되면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옳은 내용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뭐 36.7%가 틀렸어요. 이거는 좀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보셨으니까. 자, 69.8%, 이것도 이제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일단 미수범 처벌 규정 여러분들 분명히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도 뭐 요것만 일단 없는 건데,
요거 없는 거 다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제작, 수입, 수출, 강매, 강추. 자, 제작, 수입, 수출한 거, 강매하는 거, 강추. 요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게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 버렸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한 자. 이거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존에 암기하기로 했던 거 제작, 수입, 수출, 강매, 강추, 여기다가 마지막에 협박 하나 넣어주세요. 제작, 수입, 수출, 강매, 강추, 협박,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만한 게 자, 요 강요 행위에 이런 폭행, 협박이라든지 공경, 위계, 위력, 자신의 보호, 감독 받는 것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 성상을 행해 상대방이 되게 한 것, 그리고 영업으로, 요것도 몇 번 옛날에 꽤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근데 영업으로 빼버리면은 이것도 미수범 규정이 없죠. 자, 요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기출인데, 그쵸? 근데 이게 문제 낼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이 이렇게 꽤 있는데 어떤 일부만 나왔잖아요. 조금만.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얘가.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전에 저 유튜브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자, 수사 실행 5 원칙,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완전 감식, 추검사,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보이나요? 다 들어갔죠? 오케이. 자, 완전 감식, 추검사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완전 감식, 추검사. 그래서 완전 수집, 감식, 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자, 그런데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는 또 이 실행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안 결정, 수사 방법 결정, 수사 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서 검토를 한다라는 것.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 방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 감식, 감식을 완전히 잘해낸 거야. 누가? 추검사가. 완전 감식 추검사. 기분이 너무 좋죠. 검사가 너무 잘 됐으니까. 그래서 검사가 방실 웃고 있는 거예요. 검사 방실 이렇게. 그래서 수사 사항을 결정하고 방법 결정하고 수사 실행, 이 순서에 따라서 검토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수사사항 결정하고 뭐에 대해서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할 때,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할 때, 이 순서에 따라서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영화에서 사건이 막 안 풀려요. 그럼 어떤 형사가 갑자기 딱 가잖아요. 아,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현장에 막 찾아가서 막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럼 장면들이 싹 하면서 맞아, 이거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수사 자료 완전 수집의 원칙입니다. 그냥 자료를 완전하게 수집해라. 빠짐없이. 그 내용이에요. 이게 1원칙이죠. 수사의 기본 방법 중 제1원칙, 제1조건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수집되지 않으면은 어때요? 빈틈이 있으면 이 수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완전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하는 말로 뇌피셜로 생각하지 말고 뭘 사용해라? 음, 감식, 기타,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시설을 유용하게 이용을 해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수사선을 방사하는 거예요. 추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아니죠. 뭡니까? 판단은 가상적인 판단, 그러니까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검증적 수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그러니까 여기서 추측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정당한가?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를 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사방실, 검사방실,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이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다 포인트예요. 요거 바꿔서 문제 냈었죠. 아, 다른 거 냈었죠. 하여튼 이런 것들 다 포인트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 나만 우리 수사관들만 믿으면 뭐예요? 검사도 믿어야 되고 법원에서도 믿어야 이게 증거로서의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 판단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근거 제시로서 객관화가 돼야 된다. 증거 제시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죠. 그죠? 자, 좀 많이 틀렸네요. 자, 피의자 유치 및 소송 규칙상 동시에 2명 이상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 경위 이상 요 계급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거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를 해서 순차적으로 입감을 시켜야 된다. 경위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어디가 잘못됐어요? 동시에 2명 이상 뭐 그럴싸합니다. 그죠? 그런데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 입감시킬 때 경위 이상. 요게 이제 실제 조문인데, 자, 이런 거 입감 출감 지휘서에 의해서 하고 동시에 3명 이상 입감시킬 때 경위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니까 숙지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36번 31.6입니다.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즘에 막 그 공개 범인들 얼굴, 살인자들 얼굴 공개하고 막 그러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검사는 이 법상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중대 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에 신상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합니까? 아니면 검사나 사경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검사나 사경이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조문이죠. 검사와 사법경찰관. 자, 이 주체 정확하게 봐주시고. 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자, 두 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심증이 있을 것. 그러면 그것도 틀리는 거죠. 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 요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검사, 사경. 자, 요거 정확하게 또 숙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짜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내용이 깊이가 없어요. 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OX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OX 끝나면 하프 모의고사, 거기에서는 또 새로운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 뭐 그런 출제 포인트들 잡아가지고 성심성의껏 최고의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좀 반드시 좀 해주시고, 전에 제가 300명 넘겨주세요 했더니 300명 금방 넘겨주시던데, 감사합니다. 저 좀 역시 욕심을 부려서 500명만 넘겨주십시오. 500명만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거 뭐 한번 제가 소원을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요청 많이 하는 거 그거를 제가 한번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명만 넘겨주십시오. 자, 조떼꾸알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